지난 시간 우리가요, 자,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등가속 운동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요, 직접 들어갈게요. 1이고 여기가 13이면 2초가 걸렸다는 이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VT 그래프에서 항상 어떤 그래프는 직선의 기울기가 뭔가를 찾아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로축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요, 가로축의 단위가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퍼 세크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누구다? 이 기울기는 가속도다. 고로 얘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면 기울기 얼마? 6이 나오죠. 그죠? 6t 플러스 얼마? 1이라는 그래프인데 저 1이 뭐냐? 처음 속도겠네요. 맞죠? 이게 등가속도이며 이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다음 장에 가서 운동량에서 이걸 AT로 바꾼 거를 FT로까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적분이 되면 무슨 값이 나오는지 눈으로 볼 겁니다. 지금은 이 상태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느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 자, 얘가 이쪽으로 가면 잘 보세요. 이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변이란 말입니다. 변이가 시간당 일정하게 변하지가 않죠. 그죠?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로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면적을 세로축으로 나타낼 때 항상 이런 과정을 적분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치의 포인트로 잡아가는 과정이. 근데 이것들이 일정하게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점점 커지겠죠. 몇 참수가 나올까요? 2참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참수이기 때문에 얘가 2참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S제로를 꼭 제시한다는 거죠. 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S제로가 얼마야? 그럼 만약에 0으로 놉니다. 그럼 자, 중요한 거, 변이는 어떻게 구하죠? 평균 속도를 구해야죠. 1 더하기 얼마? 13. 그 다음에 시간을 2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평균 속도가 얼마입니까? 7이죠? 거기다 곱하기 2하면 13이 더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2초 때 얼마를 잡는다? 14를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잘 보세요. 이러고선 2참수가 나옵니다. 요게. 이해 갔나요? 그럼 이걸로 끝나지 않고 0초 때 0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 접선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기울기가 속도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2초 때는요, 얼마란 얘기죠? 이거란 얘기예요. 13m. 됐어요? 우리 평균 얼마 나왔어요? 평균 7 나왔죠? 그럼 얘를 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얼마라고요? 7이라는 얘기예요. 평균 속도가. 그럼 이거를 점점 내려서 접선으로 맞춰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접선일 때 이게 7이면 시간이 1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0과 2의 평균 속도 7은 1초 때 순간 속도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자, 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2초 동안에 얘들의 가속도는 이랬다는 거죠. 얼마로? 여기 써 있잖아요. 얼마로? 6으로. 그러면 잘 봅니다.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6m per sec 제곱에 2sec를 곱해서 이거 나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이것도 적분이잖아요. 맞죠? 이 면적을 이 세로축 값으로 나타낼 때 요게 12라는 뜻입니다. 요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2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이 적분 시에 얘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처음 속도가 1이다 라고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 잘 봅니다. 시험에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래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해놓고 처음 속도를 2로 놓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6초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이걸 시간과 위치로 또 나타내 보세요. 다만 이렇게 바뀔 때 S0는 0으로 잡습니다. 해보세요.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면적은 속도의 증가량이 되고요 6m/s가 되는데 문제는 초기 값을 2로 줬기 때문에 2로부터 6만큼 증가한 값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거 얼마일까요? 8일입니다. 8. 6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무슨 운동을 했냐는 거죠. 등가속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을 했죠. 자, 그 다음 요 면적 또한 6m/s의 반대 방향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구한다. 평균이 얼마입니까? 5죠. 5. 2, 8의 중심값 5잖아요. 그래서 여기 10m가 나옵니다. 여기는 몇 미터 나올까요? 16m가 나와야죠. 이 구간은.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시 10m겠죠. 그러면 0부터 출발한다 했으니까 2초 때는 딱 10을 갔을 거고요. 4초 때까지는 26을 갔을 겁니다. 16만큼 더 갔으니까. 그 다음 얼마 갔어요? 36 갔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계속 간 그래프가 돼요. 계속 앞으로 간 거죠. 돌아와서 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보세요. 2초까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잖아요. 속도가 2, 8 무슨 말입니까? 2초 때 0이 아니라 얼마다? 2m/s라는 소리고 2초 때 이 접선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8m/s라는 결론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그리고 얘가 등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4초까지는 기울기가 얼마임? 8임? 그죠? 요런 접선의 기울기를 갖겠죠. 그죠? 8m/s의 등속 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접선 기울기는 좀 이상한데 그래프가? 그래요.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접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저 간격이 좁아갖고 기울기가 안 맞는 것 뿐입니다. 아셨어요? 원래 쟤랑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사실은. 알죠? 어차피 이 기울기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지면광 저 위로 못 올라가서 못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이건 속도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참. 이해 갔어요? 8 점점 쭉서 저 끝자리가 2가 나오게. 접선 기울기.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죠.
왜 여기선 속도가 늘었고 여긴 감소했느냐라고 한다면 얘들은 모두 속도가 플러스잖아요. 속도가 플러스에 어쨌든 간에 다. 그런데 여기는 가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증가한 거고 얘는 0이니까 일정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속도가 준 거다라고. 그래서 보세요. 요 4초가 뭐가 바뀐 곳이다? 힘의 방향이 바뀐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속도가 바뀐 거. 운동 방향은 안 바뀌었어요. 왜요? 얘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이 이후에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 여기일 거 아니에요? 그건 추측이고요. 사실은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켜지는데 오래.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구간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등속 운동, 등가속 운동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 그래프적인 해석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예를 들어 자유낙하다. V는 GT 공식적인 H는 2분의 1 GT제곱. 자, 그걸 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자유낙하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속 0이고 이거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자유낙하. V는 몇 T 그래프예요? 중력 가속도를 뭐를 주니까 10m/s 제곱을 주니까 10T라는 그래프고, 만약에 2초 동안 낙하거리를 알고 싶다. 2초 때 20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균 얼마예요? 10이고 2초를 곱하면 20m 떨어졌겠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S는 이러고서 2분의 1 GT 이런 게 아니라 저걸 보고 일단 그림의 문맥을 잡으라고. 연직 상방은 밑에서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는 무조건 아랫방향이니까 처음에 운동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줄겠고, 근데 이것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운동 방향,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이 되고, 그 시간을 지나면 결국 얘는 아래로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왜? 이 구간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 있잖아요. 다 마이너스 G예요. 연직 상방은. 맞죠? 그런데 이 구간은 플러스 V이고 이 구간은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에서는 속도가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얘는 힘의 방향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 안 바뀌었다가 정답입니다. 왜? 2차 함수 기울기가 안 바뀌었잖아. 1차 함수 기울기가 안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 뭐가 바뀐 거냐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 갔냐? 눈이 얘기하지만 항상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게 아니다.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41쪽 거기 있는 내용들은 맨 밑에 있는 평균속도 구하는 방법. 왜? 그걸로 내가 공식 날 유도했지. 기억나냐? 그 공식으로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T로 다 2, 3차 공식을 다 유도했다. 넘기고 거기 페이지에 42쪽에 맨 밑에 잠깐 그림 한번 봐봐. 안전거리라는 게 써있어. 안전거리라는 게 얘들아. 자, 우리가 보는 게 안전거리가 뭐냐? 등속 운동하는 어떤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가 물체를 인식하는 거지. 그래서 순발력 있게 브레이크에 발을 딱 갖다 대는 순간까지도 이동거리가 있지. 그게 무슨 거리야? 공주거리라고 하는 거야. 공주. 알았냐? 다시 말하면 이 공주거리는 운전자의 순발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한참 있다 밟겠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금방 밟겠지. 그래도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은 순수하게 누구의 능력치야? 자동차의 능력치야. 제동거리. 알았죠? 그래서 제동거리와 공주거리를 합친 게 뭐라고? 안전거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는 게 어디예요? 고속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돌을 하면 범칙금이 뭔 줄 알아요? 안전거리 미확보예요. 추돌을 하면.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인지 상황에서 공주거리와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무시했다는 거죠. 교통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차가 갑자기 쓰면 안전거리가 소용이 있을까요? 속도가 100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럼 앞차에게 과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로 얘기들이 끝났고, 이제 뭐 저기 44쪽은 선생님이 풀어준 거 쭉 써 있는 거고. 알겠어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으면 바로 저희는 페이지 54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54쪽 와봐요. 제목이 뭡니까? 작용, 반작용. 운동체 몇 법칙이죠? 3법칙이잖아요. 누가 발견했죠? 뉴턴이요. 결국 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작용 반작용이 어떻게 운동량 보존과 관계가 있는지만 밝히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 그래프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그래프적인 해석이 이 내용의 전말을 다 알려줍니다. 먼저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은 뉴턴이 힘을 분석할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작용과 반작용은 두 힘이 작용한다는 뜻 아니에요. 작용이 있고 반작용. 그 힘의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은 반대인데, 자 보세요. A가 B를 어쩌고 저쩌고 작용점 어디에 있어요? B에 있습니다. 그럼 반작용. B가 A래. 다시요. A가 B를 당기네 미네 어쩌고 하면 누가? B가 A를 당기네 미네 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둘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한 물체의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 앞에서 배운 겁니다. 명심하세요. 우리 운동기 안에 작용 반작용이 하나만 있다면 그것만 우리가 필요한 힘인 거지, 반작용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필요 없어서 안 쓴 거고. 알았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은 힘을 분석한 것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작용을 이렇게 볼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A가 B를. 뒤에 있는 게 작용점이야. 알았냐? 그러면 반작용은 뭐라고 그랬어? B가 A를 당긴다가 돼. B가 A. 두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거기에 작용점은 어디에 있다? 서로 다른 곳에 있다가 작용 반작용이다. 알겠지? 사실 이거를 통해서 누가 뉴턴이 만유 인력을 얘기한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만유 인력을 통해서 중력을 해석했단 말이야. 갈릴레이가 그 이전에 모든 물체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를 말로 설명한 걸 뉴턴이 자신의 만유인력 법칙과 중력을 통해서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데는 중력장, 어떤 행성이든 중력장은 다 다르거든. 중력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단 말이지. 그래도 어떤 물체든 그 안에서 만약에 뭐가 없다면, 공기의 마찰이 없다면 동일하게 떨어질 거라고 증명을 한 거야. 그 물체 자신의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알았어? 중력 가속도가 관계에 있다는 걸 이 사람이 딱 정리하면서 운동법칙의 1, 2, 3을 다 풀어놓은 거지. 물론 3만 자기가 발견한 거고 1, 2는 앞에 선조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 순서로 놔서 법칙을 완성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가끔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랑 비교합니다. 두 힘,
얘와 비교하는 힘이 평형이 일어나려면 두 힘이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동일한 건 똑같겠죠, 얘랑. 그런데 합력이 0이 되려면 뭐가 일치해야 된다? 작용점이 일치해야 된다. 얘는 작용점이 일치한다, 평행. 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힌트야. 그럼 봐봐라. 두 힘의 평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굳이 두 힘을 설명한다. 자, F1 그리고 F2 어떤 물체에 대한 걸 설명하려면 봐라. 얘가 B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고 어디에 작용점이 있는 거야? B에 작용점이 있는 거야. A가 B를 당긴 거다. 야, 이거의 반작용은 뭔데? 이 B가 A를 당기는 힘인데 여기 없잖아, 그 힘이. 그러니까 배제시킨 거고, 얘랑 뭐가 되려면 작용점이 일치한 누가 이게 되는 거야. 여기 누가 나타났어? C가 나타났잖아. C가 B를 당긴 거라고. 물론 반작용 뭘까? B가 C를 당긴 힘이 있겠지, 이쪽으로. 이해 갔냐? 그런데 이 두 힘은 어디로 작용점이 일치한다? B로 작용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둘은 합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간단하네. 이런 거야. 어떤 물체의 힘의 평형은 A가 B를 당기면 C가 B를 당긴다. 얘들은 개체가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얘는 몇 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작용점이 일치하는 B와 함께. 맞지? 이게 두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페이지 바로 오른쪽이요. 55쪽에 3번으로 가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뭔지 알아요?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출제자들은 이런 걸 많이 냅니다. 지면에 딱 버티는 거 아니면 매달린 거. 근데 버티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B거든요. 얘가 지금 정지 상태예요. 정지. 이러면 힘의 합력이 0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얘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구가 물체 B를 당기는 힘. 다시 말해서 B의 뭡니까? 중력입니다. 됐죠? 근데 이 물체가 움직여요? 아래로?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힘의 평형이 유지돼야 되거든? 누가 받치는 거야, 얘를? 누가? 지표가 얘를 받치잖아. 그래서 지표가 누구를? B를 받치는 이 힘을 이렇게 불러요. 따로.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알겠냐?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뭐, 뉴턴 아니에요, 저거. 기호입니다, 그냥.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무난하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는 운동계는 B 하나잖아요. 그런데요, 파란색의 저 힘은 지표가 B를 받치는 힘입니다. 반작용 뭘까요? 저 파란색의 반작용은 B가 지표를 누르는 힘 아니에요. 그 작용점 어디 있겠어요? 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안 쓴 거예요. 우리가 저 물체 안에 운동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 없는 힘이기 때문에. 또 하나, 누가 당기는 거예요? 노란색. 지구가 B를 당기는 거 아니야? 그럼 반작용은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 안 한 거라고. 저기에 해당시키려고. 그치? 그런데 말이야, 물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자 봐봐, B 위에 A를 얹는 거야.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자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 B의 중력. 그럼 누구의 중력도 있다? A의 중력도 있겠죠. A의 중력.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A를 당기면 A도 지구를 당기는데 이 운동계하고 관련 없는 힘이니까 빼버린 거라고 우리가. 자, 근데 봐요. A부터 보세요. A 정지 상태잖아. 그럼 위로 수직항력이 있겠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수직항력이 여기에. 맞아? 빨간색으로 표시해.
이거 누가 받치는 거야? B가 A를 받치는 거라고, 맞지? 그런데 반작용이 뭘까? A가 누구를? 뭐 작용점 일치해서 써야 되는데, 왜? 작용점이 서로 다르면 이제 돌림인도 생기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근데 이렇게 쓸게, 그냥. 누가 누구를 누른다고? 이게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이거 빨간색 힘 여기 있냐 없냐? 없잖아. A가 없었으면 저 빨간색 힘도 없었어. 그럼으로 인해서 B는 빨간색이 생김으로 인해서 얘랑 일치한 상태에서 위로 뻗어야 되는데, 또 이거 이쪽으로 뻗을게.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누구냐? 지표가 누구를 받치는 힘? 자, 누가 크냐고. 얘가 크잖아, 훨씬. 왜 크냐고. 저 빨간색 때문에 큰 거라고. 이해 갔냐? 그러니까 맨 위에 물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물체에 작용반작용, 작반이 작용하기 때문에 B는 보다 큰 지면의 힘으로 받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쌓으면 맨 밑에 사람이 힘든 게 이런 거라고, 논리적인 사고로 의하면. 알았어, 무슨 말인지? 되게 간단한 건데 이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니까, 저 빨간색을 표시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야. 알았어? 지금 이 파란색 힘과 이 노란색들의 힘은 여기에서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요? 빨간색은 두 개 다 필요한 거고, 이 운동계에 다 들어있으니까. 알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매달려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여러분, A, B 중에 누구 실이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A 실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A가 물체 두 개를 버티는 줄이어야 돼요. 이해 가죠? 근데 저것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왜 이 줄이 튼튼해야 될까? 제가 해봤더니 그런데요가 아니야. 그래프로 분명히 표시가 돼야 되는 건 출발이 뭐라고? 중력이야, 중력. 잘 봐봐.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왜 제가 써야 되는지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건, 이게 무슨 역이냐? 중력이잖아. 봐봐. A, B를 놓고 얘를 T1, T2로 해볼게. 그럼 중력이 있어. 그럼 얘도 뭐가 있어? 중력이 있는 거지, 둘 다. 맞지? 근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힘이 있겠지, 이 힘. 누가 당기는 거냐? 줄 T2가 얘를 당기는 거지만 A, B 사이에 작용반작용인데, 이게 줄에 걸리는 장력은 작용반작용을 했지.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B가 A를 당기는데,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누가 당기겠냐? A가 B를 당기겠지. 맞잖아. 그럼 아래로 향하는 힘이 몇 개가 된 거냐고. 두 개가 됐잖아. B 중력하고 요 파란색하고. 원래 없었으면, A가 없었으면 파란색이 있었겠냐고. 없지. 근데 파란색 물체가, A라는 물체가 달리면서 요 파란색 힘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평행이 되는 이 장력에 걸리는 힘이 이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합하는 힘과. 이해 가니? 이거 없었으면 어때? 노란색과 같은 힘이 걸리지, 그냥. 이해 갔어? 저 아래 물체가 있는 바람에, 아, T1보다 T2가 적은 힘이 걸리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거라고. 알았어? 야, 이런 힘 비교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중력부터 쓰는데, 해석은 매달렸으면 맨 밑에, 쌓여있으면 맨 꼭대기부터 했으면 돼. 알았어? 그리고 작반을 집어넣고 풀면 돼. 그 작반은 맨 밑에 있는 물체, 맨 위에 있는 물체의 반작용이야, 무조건. 알았어요?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운동량의 보존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량 보존을 다룰 건데, 먼저 운동량이 뭔지 봅시다. 운동량, 질량이 뭘 곱한 값이라고 그래요? 속도를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요, 질량 곱하기 속도를 했다라면 속도가 벡터 아니에요? 그럼 운동량도 벡터거든요. 만약에 외부에 힘이 없다면 운동량은 어떨까요? 일정하겠죠.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관성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해 가요? 저 운동량이 크면요, 여러분,
관성이 큰 겁니다. 이해갔죠? 운동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은 거예요. 외부에 힘을 줬을 때 운동량이 작으면 그들의 관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운동량이 크면 그 관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간혹 관성력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성력은 진짜 약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채야죠. 뭘 봐세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은 진짜라는 답을 나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아, 의심적인 행동 좋아요. 관성력은 가짜입니다. 힘을 쓰지 않아요, 거기다가. 근데 나타나요, 현상은. 근데 걔가 언제 때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외력이 생길 때만 나타나요. 제 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자리에서 차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한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긴 거죠. 그럼 가속도는 왜 생겨요? 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럼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게 관성력이라고요. 붕 하면 여러분 뒤로 넘어가요. 그 무슨 관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지 관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근데 막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니네가 앞을 보고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짜이면 어디로 작용하는 거야? 니네 운동 반대로 작용한 거 아니야? 그래서 니네 관성력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반대로. 외력이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게 관성력이라고. 너네 원운동 해봐. 원운동에 니들이 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쏠리냐? 밖으로 쏠리지 몸이? 그럼 알짜이면 어디 방향이야? 가운데 방향. 그걸 구심력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해가냐? 거기에 줄을 끌었을 때 튀어나가잖아. 뭐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그걸 원심력이라고 하잖아. 알았니? 그리고 뭐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 없지? 뭐 지구과학이 뚜렷하게 나올 리는 없지만 너네 통과 시간에 배웠지? 대기의 바람이 비스듬하게 분다는 거.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배웠잖아. 북풍, 남풍 안 배웠잖아. 거기다 편서풍 배웠잖아. 야, 생각을 해봐라. 0에서 30도 지역이 북동이면 30에서 60은 남서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편서래. 거기에다가 극지방은 극동이래. 왜? 이렇게 딱 누웠다가 완전히 누웠잖아. 이건 저 위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전향력이 세서 그래. 전향력. 왜 생긴 거지? 바람.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 그런데 지구가 뭐해? 돌아. 상대적인 힘이야. 얘는 직진하는데 바람이 직진하는데 돈다니까? 이걸 전향력이라고 해. 알았냐? 외력이,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힘이 생겨서 느껴지는 힘이야. 그러니까 안 돌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와. 북풍, 남풍이야. 이것도 관성력이야. 전향력도. 그걸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 코리올리 효과 해가지고. 그래서 전향력은 극지방이 더 크다. 이런 거 배우거든. G2 가면은 뭐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알아서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겠고 선생님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관성력으로 해당되는 힘이 원심력이 있고 전향력이 있다는 거야. 얘들 진짜 가짜야. 가짜라는 얘기지 얘들은. 알았어? 그럼 생각을 해봐라. 운동량이 크면 관성력이 클 것이다. 마치 맞을 것 같잖아. 그잖아. 근데 내 말을 거꾸로 들어봐. 관성력은 왜 생기냐는 거지. 관성력이 나타날 때는 무슨力이 있다는 거야? 알짜임이 있다는 얘기야.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라고. 그게 있어야 관성력이 생긴다니까? 반대 방향으로. 근데 운동량이라는 건 뭐냐? 일정한 질량에 일정한 속도 아니겠냐? 관성 큰 애라고는 하지만 걔한테 속도 변화가 있냐고. 그럼 관성력이라는 말 못 써.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맞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야.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얘한테 외력을 가했으면 생기겠지. 그거 그런 거 있잖아. 질량이 크면 관성력도 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운동량이 크다고 무조건 질량이 큰 건 아니잖아. 질량은 작은데 속도가 엄청 빠를 수도 있는 거고. 이해 갔어? 그러니까 아주 편한 건 속도가 안 변하면 관성력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 다시 운동량이라는 건 사실 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 운동관성과. 알았어요? 우리가 또 다룰 때는 질량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 변화는 안 배운다는 거죠. 응?
질량이 변하는 건 안 배운다고. 뭐만 변하는 거? 속도만 변하는 걸 배우는데 내가 운동량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봐봐라. 운동량이라는 게 질량 곱하기 속도래. 근데 얘는 스칼라야. 그지? 숫자만 있는 스칼라. 요놈과 요놈이 누구야? 벡터잖아. 그럼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잖아. 그리고 넘어가지 말라고. 얘들아, 잘 봐봐. (10m/s의) 등속운동하지. 질량이 3kg이면 이 그래프 또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비례관계라는 얘기야. 다만 여기가 뭐로 들어갈까? 30이 들어갔지. MV니까. 이해 갔냐? 지금 내가 이거 왜 그렇게 했어? VT와 PT는 똑같이 나온다. 그래프가.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라고. 내가 알짜이거 해볼까? 자, 알짜임이 존재하면 속도가 변하지. 근데 이제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 안 나오겠지. 등가속만 나온다 했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거 등가속 운동이야. 힘이 있을 거 아니? 질량이 2kg. 운동량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다만 2초 동안 이거 얼마다? 12겠지. MV.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아, 봐라. VT가 이렇게 나오잖아. PT도 똑같이 나온다고. 대신 세로축값만 달라서. 이해 갔어? 이따 이거를 확 돌려줄 테니까 지금 조용히 따라와봐. 알았어? 이거 이해 갔지? 아, 그래프는 똑같이 나오겠다. 이따 가서 버벅거리지 말고. 잘 봐, 이제. 운동량이 저렇게 표시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운동계를 볼 거야. 충돌을 시킬 거거든. 알았냐? 그래서 기본 충돌 전의 그림을 얘로 통일하자. 여기에 A가 있어. A가 2kg짜리. 여기 B가 있어. 역시 2kg짜리. 얘는 정지야. 그런데 얘는 속도가 이만큼이 있어. 얘들아, 얘들은 좀 이따 어떻게 되겠냐? 아, 충돌하겠어. 일직선상이니까. 그런데 A는 운동량이 얼마인가 계산해봐. 20. B는 얼마야? 0이야. 됐어. 여기까지만 봐. 얘들이 충돌을 할 거라고. 이 충돌하는 상태를 우리가 운동법칙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야. 자, 얘가 A고 B인데 충돌을 한다는 건 A가 B를 뭐지? 미는 거잖아. 때리는 거잖아. 그럼 반작용. 누가 누구를? B가 A를 때리는 거 아니냐? 누가 더 커? 똑같지.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이해가냐? 동일한 힘을 받는다고 얘들 둘이. 자, 그런데 말이야. 잘 들어봐. 얘들의 충돌 시간 어떨까? 당연히 똑같겠지. 둘이 충돌하는데 시간이 다를 리가 있냐? 충돌 시간이 같고 충격력이 서로 반대면 들어봐. A는 운동량이 줄겠냐 늘겠냐? 줄죠. 당연하지. 운동방향. 질량은 보지 말라고. 운동방향이 반대로 힘을 받았잖아. 이해 갔어? 그 주름값이 이게 되지 않을까? 맞지? 맞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델타 PA. 그럼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통과 시간에 배웠지? 충격량과 같다. 얘가 받은 충격량과 같다. 그런데 충격력 곱하기 뭐야? 시간의 변화인데 이게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라는 거야? 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니까 쭉. 운동량이니까. 이해가냐? 그렇다면 요 FPA 곱하기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 FAB 곱하기 델타 T도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지. 요거 누가 커? 똑같지.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운동량을 누가 가져갔다? 얘가 가져갔다는 얘기가 됐어. 그럼 결국 뭐냐?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과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아. 응? 아, 이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구나. 물론 이 의미를 아무것도 모르고 풀어도 풀어야 되리. 잘 풀어. 문제는 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같이 나온다. 섞어서. 알았어? 그러면 제일 먼저 헷갈리는 애들이 뭔 줄 알아? 역학적 에너지로 풀어야 될지 운동량 보존으로 풀어야 될지 뭘 풀어도 나오거든 답이. 그래야 물리거든. 그래서 재밌는 게 물리야. 이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든 저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든 답은 똑같이 나와. 어떤 게 빠르냐는 거지. 그러면 그러한 확실한 순발력은 뭐가 키워줄까? 그래프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딱 그려지면 이거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네?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뭐예요? 이거 진봉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이 충돌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충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자, 저렇게 충돌해서 운동량은 여전히 보존되는 거 맞지? 그런데 충돌 후 중에 첫 번째 이런 충돌이 있어야 되라. 일반적으로 너희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니네가 얘들을 볼 기회가 없겠지만 우리가 화학을 배웠잖아. 화학에서 내가 기체의 부피에 대한 법칙들 적어줬지.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적어줬잖아.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무슨 공식을 얘기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슬쩍 흘렸지. 피부는 노랗다. 기억나냐? 안 알려줬냐? 피드백 안 하냐? 얘들아, 생각을 해보라고. 압력이 세지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 압력이 100배 세지면 부피가 100분의 1로 줄어. 그게 실제 기체가 가당키나 하겠냐고. 야, 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게 실제 기체야 얘들아. 나 부피 있냐 없냐? 있어. 이게 실제 기체라고. 근데 이상기체는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기체야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이 교실 안에 기체가 있다면 교실을 100만 분의 1로 줄이잖아? 압력을 세게 하잖아? 100만 배로 세게 하면 부피가 100만 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내가 당장 이 교실, 내 안에, 요 안에 30명 있어. 근데 이 교실을 100분의 1로 줄이면 줄여지겠냐고. 100명, 밀지 마. 뭐 이런 30명 밀지 마. 이래가지고 안 줄지. 그래서 상태가 변해버려요. 기체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지되는 게 이상기체인데 이상기체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자,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면 그 부피를 계속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되지. 근데 하다못해 문방구에서 한 풍선도 봐봐. 내일 아침 되면 쭈글쭈글이야. 다 빠져나와서 이상기체가 아니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잡아주면 얘는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벽을 충돌할 때 충돌하기 전의 속도나 충돌하고 난 후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상기체면 잘 봐. 내가 여기다 이상기체를 떨어뜨리지. 그럼 바닥에 맞지? 그럼 내 손에 딱 들어야 돼. 근데 세상에 그런 물질이 어디냐고. 얌체공도 탱탱탱탱 이러고 끝나. 알았어? 그럼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말을 이상기체에다 항상 해.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럼 잘 봐. 이거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야. 왜? 소리가 났잖아. 소리 에너지 손실이. 완전 탄성은 소리도 나면 안 돼. 빛도 나면 안 돼. 충돌한지 이건 모르겠어. 이해 갔냐?
그런데 이 벽을 충돌은 해줘야 되고 그 충돌 횟수가 기체의 압력이야. 미치는 거지 이게. 응? 소리도 안 나는데? 근데 벽은 충돌해야 돼. 그래서 충돌하는 횟수를 세면 그게 기체의 압력이야. 완전 탄성 충돌. 얘들아, 무슨 손실이 없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런데 무조건 이상기체 내부는 분자간 인력이 존재하면 안 되거든. 인력이 존재하면 있잖아, 부피를 빵 키우고 온도를 우리가 높이면 부피가 빵 커지잖아. 압력을 낮춰도 부피가 빵 커지잖아. 분자간 인력이 있으면 있잖아, 압력을 낮춰도 부피가 안 커져요. 땡겨갖고 지들끼리. 그럼 분자간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잖아. 무슨 에너지가 없을까? 분자간 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에 인력이 없으면, 중력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가 없어? 위치가 없다니까. 위치 에너지가. 알았니? 그래서 기체들은, 모든 기체들은 그냥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야. 알았냐?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쟤한테 막 빌려 넣는 거야. 다른 반에서도 안 했지만 니네가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야.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니네 머리를 더 막 압박하고 막 니들 괴롭히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더 가르쳐주고 싶고. 아, 얼마나 내가 진짜, 응? 얘들아, 이상기체는 인력이 있어 없어? 없어. 이상기체는 무슨 충돌해야 돼? 완전 탄성 충돌해야 돼. 자, 니들한테 보여줄게. A는 여전히 2kg짜리잖아. 그치? 얘가 정지에 있대. 그럼 생각해봐. A는 충돌 전에 얼마의 운동량을 갖고 있었어? 20. 저기 있잖아, 20. 근데 지금 얼마야? 0. 얼마 잃어버렸어? 20 잃어버렸어. 그럼 그 20을 누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B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얘 속도 얼마야? 10m/s지. 이해가니?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왜? 왜 그럴까? 잘 봐요. 얘만 운동 에너지 가졌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그럼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2kg는 1이잖아요. 100J이에요, 얘 운동 에너지. 제 몇 J예요? 100J. 보존됐잖아요. 이해 갔어요? 이런 게 완전 탄성 충돌이고 시험엔 거의 안 내려. 이런 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와 비슷한 충돌이 컬링. 그러면 가는 거 있잖아. 마찰을 최대한 줄인. 그 다음에 당구. 비슷한 거. 속 치면 두 개 딱 쳤는데 히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죠. 알았어요?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인데 이 충돌이 보니까 당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 보존은 성립을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래요? 저것 때문에요. 작용반적의 힘, 충격량 때문에. 근데 얘는 뭐까지 보존되더래요? 운동 에너지까지 성립을 하더래요. 이것까지 성립을 하더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두 번째입니다. 비탄성 충돌.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볼까요? A가 2kg잖아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볼 것 없어요. 얘 운동량 얼마입니까 지금? 4잖아요. 얼마 줄었어요? 16 줄었네요. 16. 그거 누가 가져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잃어버린 운동량을 B가 가져갔다. 속도 얼마? 이게 되는 거죠. 8m/s. 자, 이제 운동에는 계산해봐요. 당연히 운동량은 보존돼요. 운동량 보존은 어느 충돌이든 성립을 한다는 게 이 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어떻게 따져보느냐. 얘 운동 에너지 얼마 나와요? 4줄 나올 거 아니야. 4줄. 얘 운동 에너지 얼마 나와요? 64줄 나올 거 아니야. 이거만 제곱하면 되잖아요. 총 얼마? 자, 전에는 몇 줄이었는데? 100줄이었는데 충돌 후에 얼마가 됐어요? 60?
68주 됐잖아. 68주. 어때요? 손실됐죠? 에너지 손실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봅니다. 가관이에요. 우리가 봤던 겁니다, 여러분. A하고 B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붙어서. 전체 진량 몇 킬로예요? 4km. 근데 운동량은 그대로 20 나와야 되잖아. 속도 얼마예요? 5가 되겠죠. 이해가요? A도 5고 B도 5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A만 봐봐요. A는 여기서 운동량이 지금 A만의 운동량 얼마란 얘기예요? 10. 그럼 처음에 20에서 얼마 줄었어요? 10. 그래서 B가 10 늘었잖아요. 운동량 보존 성립하죠. 운동량 보존 성립합니다. 좋아요. 운동 에너지 보존 되느냐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충돌 전에는 100줄이었어요. 이거 얼마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의 제곱. 후에는 정확하게 반이 확분해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일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충돌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걸 보고 내가 또 한번 물어봐야겠죠. 운동량 벡터라고 했죠, 분명히. 벡터입니다. 잘 보세요. 살벌하게 생겼죠? 얘가 8kg짜리 물고기입니다. 8kg짜리. 2m/s로 슉 움직이고 있어요. 귀여운 물고기가 2kg짜리. 얘가 이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 속도 얼마일까요? 일단 여러분 1, 2, 3번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이 1, 2, 3번 중에 누굴 거 같냐고. 여러분 1, 2, 3번 중에 누굴 것 같이 모르는 놈들은 얘 몇 킬로인지 몰라요. 이거 몇 킬로겠어요, 물고기? 10kg입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이거 같이 가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충돌 전과 후에 운동이 보존돼야 되는데 이걸 더하는 놈들이 있다라니까? 응?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니들 맘이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를 플러스로 잡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럼 얘 운동량은 얼만데? 16인데 얘는 4잖아. 합치면 12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도 얼마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겠지? 그 속도 얼마? 이게 답이야. 이해 갔어? 아, 여기서 뭐를 간과하고 놓치면 답이 엉뚱하게 나올까? 벡터라는 걸 사실 놓치면. 둘의 합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거. 이해 갔어? 그 다음 봐봐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가다 보여. 무거워. 옆으로 잘 그어야 돼. 쭉 그어. 에이씨. 그다음에 여기에 수레가 있어, 수레가. A라는 수레가 있고, 동일한 수레인데, 여기에 이렇게 짐이 실려져 있어. B라는 수레가 있어. 자, 여기를 용수철로 싹 압축시켜놨다. 실로 딱 묶어놨어. 그리고 실을 딱 끄는 거야. 그럼 A, B는 양쪽으로 이동하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 좀 중앙이고 A가 이쯤 가는 거야.
B가 입증 가는 거야. 얘가 1kg이고 얘가 4kg이야. 요 거리 B가 몇 대 몇일까? 이 거리 B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봐. 자, 이거 운동량 보존이거든. 니네 얘들 분리했잖아. 그럼 분리하기 전에 운동량 합 얼마야? 첫 번째 거 0이라니까 0. 그럼 얘들이 분리해서 어디에 가든 간에 합해서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무조건. 그지? 근데 질량이 1대 4잖아. 속도비는 4대 1이 돼야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했다면 속도비가 4대 1이면 거리비도 4대 1이 되는 거라니까. 단순한 거야. 그냥 이 법칙을 이용했지 저렇게. 뭐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얼음판에서 밀었을 때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질량이 작은 애가 훨씬 멀리 밀려요. 선생님 누가 더 큰 힘 받... 이러면 안 되지. 용철로 누가 더 큰 힘 받았겠냐? A, B 똑같이 받았지. 작용 반작용에서. 이해하냐?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다라는 걸 질문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정성적인 거야. 선생님 계산했는데 웃기지 마. 이게 무슨 계산이야. 정성적인 거야니? 정량적인 걸 어떻게 보겠냐. 정량적인 거야. 자, 정량적 계산은 여기서 끝내자. 봐라. 정량적 계산은 말이다. 지금처럼 운동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충돌한 후에 뭐 이러는데 충돌을 하는 와중에로 시험에 나와. 아니면 계속 힘이 작용하는 과정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라고 그랬어? 운동량이라고 했고, 맞지? 누가 비례했어? 속도와 운동량이 비례했으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냈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와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를 아까 잠깐 봤어. 기억나냐? 자, 내가 그려볼게. 자,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얘가 4고 여기가 2이다. 질량이 5kg야. 그렇다면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서 2초 동안 여기 얼마? 20이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 없지? 됐지? 자, 이제 봐봐. 얘를 우리가 배운 대로 시간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기울기가 얼마니? 2잖아. 기울기. 가속도가 얼마라고? 2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면적이 4가 나와서 0부터 4까지 변화율을 보인 거 아니야. 속도 변화율. 여기까지 됐지? 봐라.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나왔어 얘들아? 힘 F는 ma. 누구누구는 비례하냐? 가속도와 힘은 비례하겠지. 따라서 AT 그래프와 FT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비례하겠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시간당 힘 그래프로. 그러면 2초 그대로 쓰고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질량이 5kg면 MA 얼마? 16톤. 됐지? 자, 여기서 봐라. 이 그래프 가속도 2가 여기 기울기였던 거야. 맞아요? 맞아요? 요 16톤이 보니까 여기 기울기였던 거야. 알았어? 이거 미고 나면 얘 나온다고. 이 면적 얼마 나오겠냐? 20 나오지? 이게
우리는 통과 시간의 충격량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게 결국 뭐에 변화된 것 같더라? 운동량의 변화된 것 같아서 요값과 같다는 거예요. 변화량.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 이 네 개의 그래프가 한번에 싹 돌 줄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물론 뒤에 문제 중에 문해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거 질문 많이 했거든.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프는 FT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건 이 물체의 운동량과 반대로 작용한 힘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대로 그려져요. 그래프가. 아, 이거 문해력 테스트예요. 뒤에 문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완자 문제가 그 뭐 이렇게 필터링이 안 돼 있어요. 뭐 다 섞여 있어요. 문제가. 필터링 있게 쉬운 거, 그다음 어려운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다 섞여 있어서 어쩌면 종합적인 교재? 알겠니? 그래서 함정도 많고 얘기가 자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땐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 안 좋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56쪽의 부분이 보이죠? 56쪽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는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한다. 충돌하는데 그 두 물체 사이에는 작용 반작용이 성립을 해서 충격력은 어차피 똑같다, 둘이. 근데 시간도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 한쪽 물체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 텐데 F 곱하기 델타 T가 똑같다 보니 준 만큼이 가져간다. 상대방 물체가. 그럼 운동량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 줄줄줄줄이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를 쭉쭉쭉 하는 거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왼쪽 날개글에 뭐가 있냐면 FT 그래프와 PT 그래프의 관계를 보여줬어요. 보여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FT 그래프를 적분하면 PT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T의 직선기울기는 무엇이다? 충격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그림하고 똑같죠? 그림적인 해석이.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페이지 57쪽은 운동량이 보존하는 이유를 써준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요, 충돌할 때 일어나요. 충돌할 시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시간 변화는 또 똑같으니까 한쪽이 잃은 운동량을 그대로 다른 한쪽이 가져가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은 완전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모두 성립한다는 거 알았냐? 그리고 밑에 탐구자료 총택고 넘겨보세요. 58쪽에는 1번 두 물체의 운동과 운동량 보존이란 말이 있는데 그 장난감 자동차가 뭡니까? 장난감 기차가 완전 탄성 충돌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순수이 제일 컸죠. 그 다음 바로 밑에 두 여학생이 밀죠? 이거 뭐예요? 이 실험이죠. 이해가요? 자, 분리 전에 운동량합이 0이었으면 분리된 후에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질량이 작은 애가 좀 멀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셨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를 보시면 여러분, 그 스포츠 컬링 있죠? 그게 이제 쭉 밀려나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럼 운동량이 보존이 돼가지고 한쪽이 운동량이 줄면 나머지 운동량이 커져요. 알겠습니까? 걔는 정지 상태를 충돌하기 때문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좀 더 센 속도로 가게 되면 두 물체가 멀리 떨어질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교통수단의 패들보드가 왜 나왔는지는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패들보드를 보면요 보드에 이렇게 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근데 얘가 앞으로 가면 보드를 어떻게 할까요? 뒤로 가서 이 사람은 땅에 못 내려요. 물에 빠지죠. 응? 여러분 배에서 내릴 때 누가 배를 딱 고정시켜 주거나 알았니? 손을 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 물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강가에 있는 그 오리배도 똑같습니다. 오리배 갖고 도착도 안 했는데 점프하면 거기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드판에 딱 올라갈 것 같죠.
점프하는 순간 배는 뒤로 빠지고 자기는 물 안으로 뽕 빠진다니까요. 왜? 물이 이 오리배를 마찰력으로 잡아주질 못해요. 그게 뭐랑 같냐면 굉장히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멀리 뛰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쪄보세요. 물을 꿇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미끄러워. 이해 갔어요? 보드에서 뛰어내리는 건 저 절대 불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이것만 아는 거죠. 보드리 뒤로 물러나면 사람은 앞으로 와서 합은 0이다. 이것만 보라는 건데 지금 저거 실험하다가 물에 다 빠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발사체의 운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작용반작용의 설명과 똑같은데요. 이 로켓이 연료를 뿜어내잖아요. 그럼 연료도 누굴 밀어낸다는 겁니까? 발사체를 밀어낸다, 우주선을. 그게 운동량 보존이다 이거예요. 정지해 있던 놈이 뒤로 연료를 뿜어내면 그 우주선은 앞으로 나간다. 둘의 합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그리고 그 빙상 그림이 좀 이상하다. 뒤에 있는 애가 좀 기형학적으로 허리가 길죠. 하여튼 그렇게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비행기 엔진 연료를 태워 뭐예요? 뒤로 밀어내고 자기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우주에서 로켓을 분리했을 때 이건 뭐냐? 분리하면 툭 분리하는 순간요 뒤 물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앞 물체도 앞으로 가게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연료가 없을 때는요 우주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뒤에 붙어있는 하수구체를 던져 통! 그럼 그 속도로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것이 운동량 보존으로 성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51쪽. 51쪽의 19번 문항을 볼게. 운동계 문제에서는 무조건 F는 MA야.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 F라는 건 합력이고 운동계 합력이고 이 M이라는 건 총질량이야. 총질량. 어디에 달려있는? 줄에 엮여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들 값을 따져주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잘 봐봐. 처음에 끊어지기 전에는 A라는 물체가 왼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줄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B라는 물체가 있고 다시 또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C라는 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운동 방향이 이거라고. 운동 방향이 이렇게. 이해 가니? 이렇게 되면 얘는 중력이 여기로 작용할 거야. 물론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줬으니까 10mc가 얘의 외력일 거고, 맞지? 얘는 이쪽으로 10ma가 작용할 텐데 이게 운동 방향이다 보니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물체의 운동계에 F는 얼마 나오겠냐? 10mc 합력이니까 10m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전체 질량은 얼마 나오겠냐? 질량은 ma 플러스 3kg 플러스 mc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가속도는 아이고 얘 분명히 떴네. 가속도는 b를 준 거야. b의 가속도가 그 0에서 2초까지 얼마 나왔어? 이게 b의 속도인데 2초까지 얼마 떴어? 이렇게 뜨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얼마야? 2 나오잖아. 2. 그럼 얘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2의 가속도를 가졌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되면 같은 운동계니까 다 2야. 크기는. 알았어?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 F 잡아주고 전체 질량 잡아주고 여기에다가 2를 써주면 되는 거지. 이게 이 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F는 M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끊어졌잖아. 그런데 3초 때 얼마라고 써서 8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 가속도가 4라고.
요 2부터 3초, 2초 때 끊어졌는데 끊어지게 되면 봐라. 이게 끊어지면 여러분들은 요 운동계만 보면 되는 거야. 요 운동계만, 요거만. 알았니? 쟤는 뭐 하겠냐, A는? 자유낙하겠지. 알았어? 잘 들어봐. 2초 때 B의 속도가 얼마래? 2초 때 B의 속도가 4지. 그럼 얘도 4고 얘도 4야, 얘들아. 다. 같은 운동계니까. 이해가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지. 요 빨간색의 운동계는 R점이 얘밖에 없어. 10mc. 이거는 B의 질량 3kg에다가 mc를 합한 것이고, 이 가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얘 가속도를 여기 써줬잖아. 아, 4구나. 이렇게 하면 mc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야. 알겠냐? 그래놓고 D극 같은 경우 있잖아, 얘들아. 이 A는 말이다, 어차피 밑으로 힘을 받아. 그럼 어떤 운동이 나오는 줄 아니?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얘는 초속도가 4인 거야. 어차피 4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중력가스는 얼마니? 마이너스 10인 거지.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근데 문제상에서 몇 초 후 속력을 물어봤어요? 1초 후 속력을 물어봤나?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6 나오죠? 근데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크기만 쓰면 돼요. 6m/s요. 알았어요? 중요한 건 얘가 달리다가 여기서 끊어졌다고. 중요한 건 B만 4가 아니에요. A도 4고 C도 4라는 얘기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됐죠? 여러분 저기 펴봐요. 어디를 피냐면, 왜? 응? 싫어, 안 펴. 저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힘과 에너지 페이지 어디요? 78쪽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원에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관계를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과 에너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는 끊임없이 보존된 거죠.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배우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일 에너지라는 것도 이게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걸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비스듬한 힘을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중력가스 G는 이겁니다. 그럼 일단 뭐가 존재해요? 중력이 몇 뉴턴 존재할 겁니다. 됐죠? 얘가 이쪽으로 5m를 이동할 겁니다.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힘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10N의 힘을 준 거예요. 자, 이 수평과 이루는 각이 얼마인가 봤더니 60도랍니다. 60도. 자, 이제부터 이것들이 한 일을 따지는 거야. 잘 봐요, 여러분. 이동 방향이 이쪽이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동거리가 나타났으니까. 그럼 그게 누구냐? 바로 이겁니다.
수평의 힘. 알겠어요? 그럼 끼인 각이잖아요. 60도가. 그럼 얘는 누구다? 이거다 이거죠. 코사인 60도. 이 변이. 힘은 누구고요? 10N이고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작용했다? 5N의 힘을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얘는 5N이야. 그래서 이 빨간색 힘이 한 일은 5N 곱하기 5m 몇 줄? 25줄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쪽으로도 뭐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인 60도거든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럼 몇 뉴턴의 힘이 있다 여기는? 이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노란색이. 근데 아래로 얼마 있어요? 20이 있잖아요. 그럼 위로 수직항력이 얼마가 있어요? 20-5 루트 3이에요. 왜? 그 두 힘 합이 얘랑 같아야 수직으로 합력이 0이 되니까. 이해가요? 질문. 얘 얼마 일을 했어요? 여기 이동하는 동안. 힘은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는 거예요. 0. 다음. 이 노란색 힘 얼마 일을 했어요? 힘은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어요. 수직항력? 힘은 있는데 이동거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항상 수평 방향의 일을 얘기할 때는 빨간색만 그려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직 이동이 없으니까 일이.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과 같아요. 잘 보세요. 어떤 천정에 이렇게 실에다가 줄을 매달아 놔요. 줄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볼까요? 이렇게 실에 작용하는 뭐가 있어요? 텐션이 있겠죠. 장력.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래로? 중력이 있겠죠. 중력. 그런데 얘가 조금 있다 이렇게 됐어요. 내려왔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 노란색, 빨간색 누구에 대해서 일을 했을까요? 노란색은 노란색 방향으로 지금 높이차가 생겼죠. 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빨간색 텐션, 줄의 길이가 줄었나요? 늘었나요? 그 텐션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아, 힘이 있으되 그 방향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운동이죠. 회전운동. 그러면 이 물체가 회전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작용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걸 무슨力이라고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가상적인 원심력도 존재하죠. 근데 원심력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고 원심력 가짜니까 일을 하지 않죠. 여러분, 얘를 돌릴 때 이 중심으로 이동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우느냐? 운동 방향과 뭐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90도면 일은 0이다. 왜 이런 걸 외우고 있냐고요. 힘이 있으되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없다면 일은 하지 않았다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일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래잖아. 그러면 또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가로축을 이동거리로 놓고 세로축을 힘으로 놓는다면 이 면적이 무엇이다? 1이다. 근데 이 그래프 하나가 여러분들을 싹 살려줄 겁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다시요. 이동거리가 있고요. 미터. 힘이 있죠? 이 면적이 뭐라고? 1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뒷장을 싹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만.